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야기를 오늘 종목인 이현제약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현제약은 사실은 이현제약은 지금 내용을 지금 봤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이 사실 특별한 내용이 좀 없어요.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역시 이제 코로나로 좀 엮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봐가지고 여기 이제 4월 달이죠. 요 동그라미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자, 요 4월 달 동그라미 빨간 색깔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요 4월 달에 이제 한참 코로나 관련 제약주들이 좀 급등할 때죠. 자, 요때 이제 이 이현제약도 코로나 후보 물질을 도출한다. 그 소식에 이렇게 짧게 색깔을 칠해보면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크게 급등을 한 전력이 좀 없는 그런 종목이고, 길게 보면 길게 이렇게 봐도 그죠? 자, 2015년도 자, 한미약품 갈 때하고 셀트리온 갈 때 2015년도, 17년도 이렇게 올라갈 때도 이 종목은 약간 많이 못 갔습니다. 이 한미약품은 갈 때는 이렇게 이제 이게 2015년도입니다. 요때 뭐 한 100%도 지금 100% 정도 갔죠. 100% 갔고, 그리고 셀트리온이 올라간 그 어마어마한 그 2017년도 하반기 때 올라갈 때도 거의 소외된 그런 어떤 종목이고, 이번에 코로나 관련 제약주들이 급등을 할 때도 또 소외됐어요. 그래서 참 뭐랄까요, 지금 이제 코스피 제약주, 코스닥 제약주 중에 지금 2015년도, 17년도 그리고 20년도 3개 년도에 걸쳐 가지고 소외된 종목은 몇 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2015년도에 올라갔으면 2017년도에 안 가고 2017년도에 안 갔으면 2020년도에도 가는데, 이현제약은 지금 3년에 걸쳐서 한 번도 지금 땡기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임상 관련 종목이나 이런 종목이 아니고 전문 의약품 판매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코로나 관련 말라리아 치료제 이런 쪽도 좀 엮이지도 못하고 완전 좀 소외된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후보 물질을 발견했다는 소식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 박스권을, 자, 이 네모난 박스권입니다. 그죠? 자, 이 네모난 박스권을, 자, 오늘 강한 밑에가 거래량입니다. 이 강한 거래량으로 승부를 보는 날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고요. 지금 제약주 내용을 좀 잘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이 지금 점상을 갔어요. 점상을. 제가 한미약품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한미약품이 오늘 이제 점상을 간 내용을 잠깐 보시면 조금 우스워요. 왜? 뭐가 웃었냐면 얀센의 기술 수출한 후보 물질을 퇴짜 맞았잖아요. 그죠? 퇴짜 맞은 거를 그걸 다시 가공해 가지고 MSD에 또 팔았어요. 그래서 약간 좀 비전문, 약간 제약의 비전문인으로서는 약간 좀 이해는 좀 안 됩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재가공하는 어떤 스킬이 있는 모양입니다. 한미약품에서. 그래서 기술 수출했다가 퇴짜 맞은 후보 물질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다시 1조 원에 또 파는 그런 어떤 과정을 겪어 가지고 한미약품이 다시 또 점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산오핀가 하여튼 2015년도에 급등한 내용이 바로 그 후보 물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기술 이전을 한 다음에 2017, 18년도에 퇴짜 맞은 이후에 다시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다시 2015년 어게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대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2015년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똑같은 물질이고 금액도 1조 원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또 땡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한미약품을.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지금 70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30만 원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는 한미약품은 지금 점상 갔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공시가 나온 내용 자체도 그렇게 허리멍텅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잘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종군당 같은 경우도
종군당 그룹이 일제히 급등한 적은 일제히 없었습니다. 사실은 없었고 녹십자 그룹이야 뭐 좀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일제히 어제 급등했더라고요. 그죠? 종군당 바이오, 뭐 경보제약 이런 종목까지 동시에 그냥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특히 제약주로의 어떤 이 급등에 대한 어떤 힘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 셉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IT하고는 확실하게 달라요. IT는 이제 차트를 뭐랄까요? 패를 보여주면서 남들 다 사게끔 만들면서 급등을 시키는데 제약은 그냥 자기들끼리 급등을 시키는. 그러니까 이 마우스의 손이 빠르지 않으면 매수가 안 됩니다. 순식간에 어제 종군당 바이오도 그냥 뭐 2시 반부터 갑자기 급등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 매매할 때는 급등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박스권 있죠. 박스권 하단 밑에서 거래를 붙였을 때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박스권 고점을 돌파를 할 때 순식간에 당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 매매하고 IT 매매를 분간해서 매매를 좀 해보시고 빠르게 좀 급등을 원하잖아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제약주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종군당 이렇게 그리고 오늘 유한양행 그 무겁던 유한양행이 오늘 15% 갔어요. 자, 그래서 제약주를 배팅해야 됩니다. 뭐든지 간에 배팅을 해야 되고 어쨌든 오늘 제가 이연제약을 다시 한번 앞전고 좀 돌파할 때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너무나 3년 동안 아니 2015년 동안 무려 5년 동안 소외된 종목이니까 한번 오늘 거래량이 막강 거래량에 붙었으니까 새로운 시세가 터질지 이연제약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매니저님 설명을 들어봤는데 뭐 또 이연제약은 또 CMO로도 접근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매니저님. 네. 이제 과거에 뭐 바이로메드, 그 헬릭스미스와의 CMO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 백신을 이제 위탁 생산할 수 있는 모멘텀도 저는 좀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매니저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게 이제 이연제약 하면 사실 헬릭스미스가 생각이 나야 되니까. 사실은 이제 헬릭스미스가 지금 뭡니까?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하다가 임상 3상 당뇨병성 신경병증 유전자 치료제를 임상 3상까지 진행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네. 그래서 헬릭스미스 주가가 지금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연제약이 헬릭스미스의 그 약을 생산하기 위해서 충주 공장에 2,400억을 들여가지고 네. 공장을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공장을 지었다가 헬릭스미스가 실패를 하는 바람에 주가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연제약도. 소송까지 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소송도 가고 지금 대법원까지 소송 가고 네, 그쵸. 승소를 하니 패소를 하니 지금 이연제약이 본연의 어떤 가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헬릭스미스와 연관돼 가지고 재판의 어떤 결과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이연제약이 본격적으로 기업 본연의 가치에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헬릭스미스가 임상 3상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접어두고 이제 네. 본격적으로 이연제약 자체 내에서 어떤 펀더멘탈로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질문. 예. 네. 오늘 또 이제 제약주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어제 하나제약 수익 일단 축하드리고요. 지금 7월 달에 SK 바이오팜이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미국에. 근데 그때 공모 청약수가 3,000대 1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하고 바이오에 관해서 제약주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유동성 제로금리 그리고 유동성 그리고 계속 추경 거기에 대한 그리고 공매도 금지 이 모든 지수가 올라가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그렇게 강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유동성이 제로금리하고 유동성이나 공매도 가열 그 금지 부분이 바이오라고 좀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제약주에 지금 집중적으로 몰렸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건지 네. 뭐 정확한 시기는 아니지만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저도 모르겠고요. 일단 가기는 갈 텐데 변곡점은 아마 나올 겁니다. 변곡점이 어디냐면 바로 9월 15일. 9월 15일 공매도 재개 금지에서 변곡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공매도가 금지가 되기 이전까지 제약주가 잘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만만한 게 제약주 공매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펀더멘탈로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전부 뭐 약간 대도하는 1상, 2상으로 급등이 나오니까 올라가면 전부 다 공매도 다 때렸습니다. 솔직히 1월, 2월, 3월 달 그 옛날부터.
그 유명한 셀트리온을 수년간에 걸쳐가지고 주가를 못 올리게 만든 게 바로 공매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IT도 공매도를 많이 하는데 결국 제약바이오주는 공매도가 없으면 날아갑니다. 누구 하나 공매도를 못 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HLB 옛날 작년에 날아간 거 보세요. 무려 800%가 날아갔거든요. 그거는 그때는 공매도가 있어도 그냥 급등시켰는데 지금은 아무도 공매도 못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다음 달에 공매도 재개가 지금 할 건지 말 건지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만약에 공매도를 연장하겠다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또 가는 겁니다. 또 매도를 못 쳐요, 매도를.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매도 치면 바로 손절입니다. 공매도가. 오늘 종근당이나 한미약품, 그죠? 유한양행 가는 거 한번 보세요. 시가총액이 10조 이상 넘는 종목을 특히 한미약품은 점상을 가는데 누가 공매도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약주는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다음 달 15일 날 공매도가 연장이 되면 더 간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 22,200원.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